예, 그러면 차이나TV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자산전략팀의 박기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중국이 올해 들어서 탄소 배출 거래소 개설에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관련 동향들 어떤지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올해 들어서 중국은 전국 단위 탄소 배출 거래소 개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월 초 중국 탄소 배출권 거래 관리 방법이란 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과거 8개 시범구로 나뉘어서 운영되던 중국 탄소 배출 거래 제도를 전국 단위로 통일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6월 말까지 상해 거래센터와 우한 탄소 배출권 쿼터 등록기관, 즉 거래와 등록이 이원화된 전국 단위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완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요. 중국은 앞서 2013년부터 베이징, 샹하이, 텐진, 종칭, 후베이, 광동, 션전 등 7개 지역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범 운영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철강, 전력 등 20여 개 업종이 참여를 하였고요. 3천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탄소 배출권 거래는 누계 기준으로 4억 톤을 돌파하였고 거래액도 9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국 탄소 배출 거래 시장은 유로존에 이어서 글로벌 2위 규모입니다. 거래소 설립 외에도 탄소 배출 총량 역시 의미 있게 저감된 바 있는데요. 중국 생태환경부에 따르면 중국 전체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 13.5개년 기획 기간 19%가량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화석 연료 의존도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작년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CO2 배출 정점 도달과 206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선언한 바 있는데요. 이는 중국이 보유한 탄소 저감 기술력 및 제도적 조치가 완비되어 가고 있다는 자신감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후 중국 철강, 화학, 정유 등 중공업 안에서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선두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전력에 이어서 중국 내 탄소 배출량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 산업 등에서 이미 관측이 되고 있고요. 최근 중국 금융당국 역시 우대금리 적용 및 정책자금 지원 등을 제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지원을 나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은 탄소 저감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선전이 앞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예. 여전히 우리 뇌리에는 중국하면 굴뚝에서 매연 뿜어져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 이면에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얼마나 속도를 내고 있는지도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웨이의 지난해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아무래도 미국 제재가 워낙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타격을 받았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거든요. 좀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해 주시죠. 네, 어제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 2020년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중국 비상장 회사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참고하시자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예. 화웨이의 2020년 연간 매출액은 8,91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53조 원을 기록하여서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640억 위안으로 한국 돈으로 치면 11조 원, 그리고 3.2% 증가했는데요. 화웨이는 지난 1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음으로써 사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특히 재작년 구글 안드로이드 OS가 사용 금지된 것에 이어서 작년 반도체 제재가 내려짐에 따라서 서버, 스마트폰 등 사업 부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화웨이 자회사면서 글로벌 10위 반도체 기업에 올랐던 반도체 설계 회사 하이실리콘은 자사의 하이엔드 스마트폰 AP인 기린 시리즈의 생산을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화웨이가 2020년 연간 실적을 손실 없이 마무리한 점은 매우 인상적인데요. 화웨이는 비상장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재무 성과를 인증하기 위해서 회계법인 KPMG를 불러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매출액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은 중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매출이 감소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글 OS와 서버 반도체의 부재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기 어려워진 만큼 내수에 더욱 집중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화웨이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사업 위기를 극복한 점은 사업부별 매출액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신 장비에 해당하는 캐리어 비즈니스 사업부는 중국 신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30조 원 규모의 중국 통신 3사의 5G 기지국 물량의 반 정도를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사업 부진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0.2%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데이터 센터, 업무 자동화 등 기업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사업부는 중국 정부의 스마트 공장, 데이터 센터 확충 등에 힘입어서 23% 매출액이 증가하였고요. 스마트폰, 가전 등 소비재에 해당하는 컨슈머 비즈니스 사업부는
글로벌 점유율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 점유율 상승에 힘입어 3.3%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화웨이는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과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위기에 타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알리페이와 위치페이가 양분하고 있는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전장 사업에 있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비록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미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참 화웨이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내수가 이렇게 크고 탄탄하다는 게 얼마나 강한 또 하나의 좀 무기인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슈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기업들의 트렌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다운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점심시간을 앞두고 하이디라오라는 글자만으로도 설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언제부턴가 샤브샤브에 이어서 이 중국판 샤브샤브 허거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요. 이 허거 프랜차이즈 중에서 매출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하이디라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하이디라오는 처음에 중국에서 테이블 4개 그리고 종업원 3명과 함께 굉장히 소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글로벌 기업으로 생겨나면서 점포 수는 800개 정도가 되고요. 종업원은 1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국내뿐만 아니라 이 외식업체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하이디라오의 경우에는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자라는 신념으로 오히려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시키면서 어려웠던 부진했던 매출을 이겨내면서 점차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디라오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0조 8,400억 원 정도 보여집니다. 이 매출이 2020년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현재는 많이 회복이 돼서 그때의 저점 대비 주가는 한 3배가량 올라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1조 6,7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역시나 어려웠던 CJ 제일제당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6조 2,700억 원 정도 보여지고요. 매출은 2,900억 원 정도 집계됐는데 아마 올해는 3,000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맥도날드와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맥도날드 시가총액 188조 원 정도 집계되고 있고요. 매출은 5조 9천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김다운 앵커가 오늘의 점심 혹은 저녁 메뉴는 정해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하이디라오인데요. 실적 동향이 어땠었는지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투자 포인트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실적이 어땠습니까? 네, 일단 하이디라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지만은 일단 우선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디라오 같은 경우에는 1994년에 설립된 사천식 허거 프랜차이즈 징역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화로 약 41조 원 가량 되고요. 현재 중국 허거 프랜차이즈 중에서 매출액 기준 1위이며 전 세계에 약 1,300여 개의 직영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디라오는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와 혁신적인 직원 교육 및 관리 제도, 그리고 식자재 등 후박 산업 통합을 통한 안정적인 품질 관리로 중국 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거는 현재 중식 외식업계에서 약 14%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랑받는 메뉴입니다. 한국으로 비교하자면 약 치킨 이상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글로벌 브랜드들이 진입하지 않은 로컬 메뉴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화는 상당히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허거 산업 내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하이디라오와 그리고 2위 기업 샤브샤브의 시장 점유율은 2018년 기준 약 3.4%와 1%로 아직 프랜차이즈화를 통한 규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20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이디라오는 작년 초 코로나19 기간 동안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하였고 전기 대비는 약 34% 감소하여서 97.6억 위안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매출액은 보복 소비의 여파로 창사 이래 최고 수준인 189억 위안을 기록하였고요. 상반기 대비 약 2배 늘어난 수준을 보였습니다. 즉 2020년 연간으로 합쳐서는 286억 위안, 한국 돈은 약 5조 원을 기록하였고 전년 대비로는 8%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하이디라오가 하반기에 보보적 소비 수혜를 크게 누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점포 수를 지속적으로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연말 하이디라오의 점포 수는 전년 대비 약 70%가량 증가한 1,298개를 기록하였습니다. 상반기 약 167개, 그리고 하반기 363개가 늘어서 총 530여 개가 늘은 것입니다. 하이디라오는 모든 점포를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그만큼 회사에서 출혈을 감소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원 수 역시 2020년 연말 기준으로 13만 명을 넘어서 전년 대비 3만 명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벌임에 따라서 작년 상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두 지표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함에 따라서 연간으로는 흑자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디라오의 실적 동향들과 또 외형 성장 동향들 이렇게 함께 살펴봤고요.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디에 포커스 두셨어요? 네,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둔 데는 이제 전후방 산업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예. 하이디라오가 가진 가장 큰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이디라오는 허거 조미료 회사인 이하이국제, 중국 최대 식자재 공급 업체인 수하이그룹 등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료 수급을 보장받음에 따라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 수급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다양한 로컬 업체들과 글로벌 브랜드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국가가 넓고 아직도 인적 자원의 질과 인프라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전입니다. 하이디라오는 넓은 자회사 그리고 관련 회사 풀을 이용하여서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브랜드를 운영하면서도 일정한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성공하였고 로컬 프랜차이즈 기업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편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디라오는 자체적으로 투자 부문을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자사 공급 사슬망에 필요한 기업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이디라오의 자회사 중 조미료를 납품하던 이하이국제 같은 경우에는 하이디라오보다도 먼저 홍콩 증시에 상장한 바 있는데요. 현재 납품하던 조미료를 레토르트 식품 형태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현재 시가총액 12.5조 원 규모까지 성장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확장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제 치킨이랑 비교를 그 점유율할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대적으로 치킨은 먹기가 편하잖아요. 허거보다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이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이게 보급이 되느냐가 포인트일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망이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식 산업이 도시화율 상승과 함께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잠재력이 많고 성장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율이 약 60% 정도로 미국의 50년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 외식 산업으로 고객으로 편입되지 않은 인구가 무수히 많이 존재를 하고요. 코로나 이전이 2019년 기준으로는 전체 외식 산업 구조가 약 4.7조 원 규모로 우리 돈으로 약 810조 원 가량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중국 외식 산업은 이제 3선 도시, 4선 도시 등의 수요 성장과 함께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이제 화웨이의 매출액 비중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데요. 2017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 3선 이하 도시가 전체 점포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상반기에는 이러한 3선 도시의 매출액 비중이 27%까지 올라서 처음으로 1선 도시를 추월한 바 있습니다. 즉 이제 소비자층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런 하이디라오와 같은 정찬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세 번째를 미리 잠깐 봤더니 좀 독특하게 내부 교육 시스템을 짚어줬는데 이게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겁니까? 네, 하이디라오의 타사와 가장 차별화된 지점 중에 하나가 이 체계화된 직원 교육 시스템과 직원 복지입니다. 예. 하이디라오의 이러한 인력 관리 시스템은 너무 훌륭해서 2014년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도 실린 바 있는데요. 이 하이디라오는 이제 현재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도 서비스와 품질이 균일하게 유지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하이디라오는 이제 주로 지방 출신들을 고용을 하여서 농촌 청년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부분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포 10분 거리 내에 숙소를 얻어주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봉급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창립자께서 이제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하이디라오 대학교를 창설한 것은 매우 유명한 일화입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높은 자유도를 주어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데요. 특히 홀서빙 직원들에게 자율적으로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매우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승진을 통한 리더 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이디라오의 인사 시스템은 유능한 직원들을 10대 때부터 고용을 하여서 21살의 점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없이 직영적으로만 운영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기존 점포의 직원이 새로운 점포를 차리는 방식으로밖에 확장할 수가 없는데요. 하이디라오는 직원 창업을 적극적으로 전장을 하고 특히 일정 수준의 연차가 쌓인 이후에는 연봉이 고정되도록 만들어서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이직을 하거나 혹은 창업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또 창업 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역시 매우 특이한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점장으로 있는 하이디라오 지점의 이윤의 2.8%를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점장으로 있는 매장의 이윤의 0.4%를 받고 나의 제자, 즉 나의 멘티가 운영하는 점포의 이윤의 2.8%, 그리고 나의 멘티의 멘티가 운영하는 점포의 이윤의 1.5%를 받는 이런 두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점장들이 신입 직원 교員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기업 하이디라오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부 교육 시스템에 대한 강점들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자산전략팀의 박기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